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 또 옆에는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배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23살에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한 10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9년 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에 또 종사하면서 현재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님이기도 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은이라고 합니다. 외자고요. 부동산부터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권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털고 가세요. 다 훌훌 여기서.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상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전 이 내용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은 대표님께서 직접 적은 글인데, 하루에 8시간씩 걸어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구두 굽을 갈게 된다. 그리고 겨울에 하루에 8시간 걸어 다니면 볼펜이 얼어서 안 나온대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을 36개월 돌아다니면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에 있는 모든 역을 다 가볼 수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3년이라는 시간을 벌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알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세탁소부터 먼저. 세탁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타벅스나 커피빈이나 할리스나 타멘탐스 이런 브랜드들의 물건을 소개를 시켜줄 때 네. 근처에 있는 세탁소를 가서 많이 좀 저는 참고를 했거든요. 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흔히 얘기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셔츠를 다리는 게 집에서도 충분히 다릴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씀씀이의 척도라고 저는 봤거든요. 와이셔츠가 세탁소 매장이 많이 걸려있는 매장일수록 씀씀이가 좀 크고 그다음에 직장인이 많은 상권이다. 소비 심리가 열려있는 고객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200% 공감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손빨래해서 집에서 다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맡기는 거는 귀찮아서라기보다도 이런 거에 내가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셔츠 맡기는 게 아까운 분들은 커피값 4,000원, 5,000원 절대 안 쓰거든요. 화장품 이야기 해주세요. 저희가 상권 분석을 할 때 정말 여기서 소비하는 인구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는 화장품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왜냐면 화장품 브랜드들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에뛰드하우스가 많은 상권은 40, 50대보다는 중고등학생이 많은 상권이겠죠. 10대, 20대 애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상권이구나. 그럼 떡볶이 괜찮겠네요. 그쵸. 떡볶이나 아니면 예를 뭐 메가커피나 뭐 이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권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이니스프리라던가 이런 게 있다 보면 이니스프리는 기초 위주다 보니까 중고생은 기초 안 발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초가 그러다 보니까 있으니까. 이제 20대 후반에 30대에 있는 여성분들이 이니스프리를 그래도 조금은 바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저희가 들어갈 때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예를 들면 뭐 포차라던가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맞겠죠. 당산역에 이니스프리가 있거든요. 20, 30대 수요가 있고 네. 확실히 이 표본이 화장품으로도 이 유동인구나 그 연령층의 표본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재밌네요. 그 다음에 뭐 치킨 전문점. 치킨 전문점. 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할 때 보면 재활용 종이 박스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밖으로. 그럼 이 아파트의 종이 박스에 뭐가 많은지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갈리거든요. 교촌치킨이나 아니면 BHC나 그 유사한 가격대의 치킨이 많으면 이 동네는 아이들이나 뭐 좀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를 쓰는 30, 40대 인구들이 좀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가 치킨이 많은 데는 여긴 30, 40대, 50대보다는 사는 인구가 10대, 20대가 많겠구나. 그 치킨 가격으로 저는 사는 아파트의 인구를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소비 수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이참에 고백한다라고 하면은 KFC나 뭐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그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얘네 소스는 어디서 제조하는 거야 도대체 해서 쓰레기 봉투 나오는 걸 뜯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뜯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맥형이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표본을 좀 우리가 예측해보기에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럼 편의점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고를 했었냐면 KFC나 맥도날드나 이런 브랜드들이 보통 혼밥하거나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사 먹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을 많이 봤었어요. 편의점은 상품 자체가 워낙 유효기간이 짧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쳐내야 되니까 재고로 많이 안 가져가고 그때 당시에 딱 팔릴 양만 항상 딱 정확하게 세팅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 1층에 있는 데는 삼각김밥이랑 샌드위치가 그냥 딸랑 한 칸이거든요. 거기 정말 주거단지인데 아저씨들이 많아요.
근데 막 노량진이나 이런 데 가면 삼각김밥 샌드위치 렉이 막 3칸씩 다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만큼 얘네가 많이 먹으니까 많이 싸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놓고 봐도 아 여기도 혼자 밥 먹는 그렇죠. 객단가 4, 5천 원짜리 인구들이 많은 상권이구나 라는 게 저한테는 그게 바로미터였어요. 그렇게 유추하고 아이템을 혼밥족들 아이템 내지는 배달로 시장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혼밥족이 많으니까 깃발을 그 주변에다가 꽂는 것도 그렇죠.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주먹밥이나 네. 뭐 도시락 브랜드들은 괜찮죠. 구두빵.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연히 경험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제가 상권 분석하는 현장 근처에서 갈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분들은 혼자 오래 박스 안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걸어주니까 좋으셨나 봐요. 여기 동네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동네의 정세에 대해서 대소사. 대소사를 이분들이 다 아실더라고요. 결국엔 여기서 10년, 20년 구두빵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비어있는 가격이 있길래 저기는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거 뭐 건물주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오더니 지 장사한다고 세입자 내쫓았다. 근데 이 얘기 절대 부동산에서 안 해주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구두빵 있는데 네. 거기 김씨 아저씨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나이까지 알아요. 나이까지. 네네, 다 그분들은 다 알고. 왜냐면은 그분들만큼 심심한 분들이 건물 관리소장들이거든요. 그럼 왠지 이 아저씨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으면 괜히 깔창까지 뭐 바닥까지 다 갈고 이제 음료수 바카스도 좀 사다 드리고 이러면 이제 얘기 자주 해주시죠. 많이 해주시고. 점포 찾는 분들 험구두 신고 나가셔서 그 동네 구두빵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에서 들을 수 없는 그렇죠. 저기 건물주 성향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꿀팁인 것 같아요. 우편함은 또 뭡니까 이거? 그 우체통에 체납고지서가 많이 꽂혀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체납고지서가 많다는 거는 전기세, 수도세 못 냈다는 건 장사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체납고지서가 많은 데는 권리금이 잘 깎여요. 그 사람이 급하다는 거죠. 권리금이라는 건 솔직히 밀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쉬운 사람이 깎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권리금 깎는 방법이 뭐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저는 주말에 깎았고요. 주말에? 네.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들이 평일에 일을 하는데 주말에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일이 있는 거구나.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내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움직여서 권리금 내고를 요청했다는 건 정말 지금 손님이랑 상권을 보고 있는 거구나. 여기에 만약에 비 오는 주말에 뭐 저녁 9시 이후 이거는 완전 직방이죠. 진짜요? 왜요? 왜냐면은 저녁 늦게 되면 사람들 힘드니까 일단 긴장이 풀리고 감성적으로 비 오고 그러면은 좀 약간 유연해지거든요. 사장님이 매장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 그럼 무조건 직방이에요. 왜냐면 내가 내 매장 앞에서 담배를 핀다는 건 가게 영업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게를 빨리 팔아버리고 싶으면은 밖에 나와서 비 오는 날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가게 그날 계약됩니다, 여러분. 자, 아파트 상권에 대한 인사이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로 생각했던 게 어디까지가 아파트 상권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아파트를 가서 아파트의 맨 끝에 있는 동까지 걸어가요. 네네. 걸어 나오다가 저도 모르게 발길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너무 멀리 왔나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기가 막히게 거기까지가 아파트 상권이에요. 걸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돌아갈 걸 걱정하는 데까지가 상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좋은 이야기네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이용해서 먹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예측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이 이야기는 어떤 걸 하고 싶은 이야기죠? 아까 아파트랑 일맥상통하는데요. 되돌아갈 게 걱정되면 그 상권은 힘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역삼인데 왼쪽은 서초에 평평해요. 오른쪽에 있는 역삼은 언덕길이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오른쪽에는 클럽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주거가 많이 있고 술집보다는 식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맞아. 왼쪽에 클럽들이 많고 그래요. 흘러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언덕에 있는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때 내려오기는 쉬운데 다시 올라가기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본인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장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맥형도 이제 느끼는 건 이 계단 하나 차이, 이 턱 하나 차이,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이 기둥 하나 차이,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의 저항값으로 존재한다는 걸 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자리를 볼 때도 다 같은 자리 아니야? 이 집 잘 되는데 여기도 잘 되겠지 하지만 턱이 하나 올라와 있는 순간 매출이 진짜 하루에 막 1, 20만 원 이상 차이 날 정도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참고로 한 건 저희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사람을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김밥집을 할 건데 주변에 김밥집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매출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냥 사람 수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밥 천국 같은데 아줌마 3명 있으면 무조건 150은 나와야지 3명 쓰는 거거든요. 50만 원, 70만 원 나오면 사장이 혼자 아줌마 1명 두고 쓰지 그렇죠. 3명을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커피 전문점. 네,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명당 정말 능숙해도 한 명이 끌어올릴 수 있는 매출은 15만 원. 보통은 10만 원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바 안에 4명이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는 점심시간에 1시간에 40에서 60 팔 수 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개인 커피숍 갔는데 바 안에 직원 1명이 알바 2명 있다. 그럼 거긴 점심에는 그래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팔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커피를 만들어 놓고 쭉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샷을 내리고 템핑을 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하나 나오는데 그래도 한 1분 30초는 걸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혼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인건비를 쓰는 이유는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쓰는 거지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인건비를 과하게 쓴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인건비 먼저 줄일 네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인해서 매출을 좀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고깃집만 해도 장사 잘 되는 데는 홀에서 이제 고기 커팅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맞습니다. 안 되면 없는 거고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조금은 쉬운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급 상권에 빠지는 자리보다 C급 상권에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야지 나중에 권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네네. 제가 강남역에서 부동산을 10년을 했어요. 무조건 강남역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면에 3면에 4면이어도 나는 강남역에 하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고집이 있으신데 네. 근데 100% 이런 데들은 나중에 권리금 못 받고 들어와요. 네. 왜냐면은 파리바게트라는 브랜드가 어디 상권에 들어간다고 치면 얘네들은 강남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강남역에서 제일 빠진 자리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조건 그 동네에 제일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15평에서 20평을 찾는 빵집, 통신 전문점, 화장품 전문점, 편의점 전문점. 얘네들은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강남역에서 들어가서 내가 엄한 데서 들어가서 앞에서 손님 다 잘라 먹거든요. 1차, 2차, 3차 오면서 다 털리고 온 손님들만 저한테 남아 도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날구자고 이럴 때는 장사도 안 되니까 저희 매장까지 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A급 상권은 어찌됐든 빠진 데는 힘들지만 C급 상권에서 제일 좋은 데는 사거리 코너에 매운 좋은 데는 내 가게를 사갈 수 있는 유효 고객이 많은 상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린 나중에 그래도 권리금을 받아야지만 그렇죠. 장사할 때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리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점포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업종과 친한 브랜드를 찾아서 항상 곁에 두어야 합니다. 유사 아이템, 잘 되는 아이템, 옆에 들어가는 거 좋은 거다. 쉽게 설명드리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커피 전문점 하려고 하면 제 브랜드와 어울리는 브랜드 같이 들어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으면 정말 유명해서 맨날 웨이팅 서는 줄 서는 매장 근처로 들어가는 게 현명할 수도 있거든요. 가로수길에도 유명한 집이 하나 있는데 쬐끔해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팅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인데 그 앞에 있는 커피숍은 오전 내내 공치다가 오후부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웨이팅 건 사람들이 웨이팅 걸고 저희 커피숍에서 앉아서 기다려요. 그 매장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 여긴 덩달아 계속 만석이에요. 이게 이제 상권도 생태계예요. 1차 아이템이 있으면 또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서 이 상권이라는 상권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사 아이템이 잘 된다는 거는 유효 타켓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유효 타켓이 맨날 그 집 가서 못 먹거든요. 그럼 우리 집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차 아이템일 때 맞을 싱크로율이 높아요. 1차 아이템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 버리니까 맛집이라고 거기는 인정을 받아버렸는데 내가 옆에 가가지고 비슷한 아이템을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특수 부위 같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삼겹살집이 맛집인데 옆에 삼겹살 차려도 돼요. 유효 타켓이 존재해요. 근데 특수 부위 예를 들어 오리집이 여기가 대박집이에요. 삼계탕이 대박집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삼계탕 오리 딱 들어갔다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외 사항으로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건물주는 임대료가 인격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가끔 부동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건물주 진짜 좋으시다고. 너무 착하고 한 번 나와보질 않는다고. 맞아. 12평인데 임대료 500이에요, 근데.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은 건물주가 위에 살아요. 왠지 매일 자주 먹을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여긴 임대료가 200이에요. 여기가 더 좋은 건물주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주 성격 좋은 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맞아요. 임대료가 인격이거든요. 맥형이는 이 자리가 지금 월세가 190밖에 안 해요. 제가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 150인데 지금 190이에요. 권리금이 제가 1억 500 주고 들어왔거든요. 왜 2층의 가게를 권리 1억 500을 주고 들어왔을까요? 월세가 싸니까. 그리고 건물주 인격이 좋으니까. 네. 이 동네에서
임대료가 저렴하고 위치는 정말 좋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도 투자금이잖아요. 보증금이 비싸고 그러면은 권리금을 잘 못 받습니다.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이 저렴하고 월세가 저렴하다라고 하면 권리금을 충분히 많이 줘도 자리가 좋다는 가정하에 인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이 중앙분리대 얘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냥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요? 외우고 안 하시면 돼요. 내가 들어가는 가게가 건너편인 중앙분리대로 가려 있으면 안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상권 단절. 그리고 내 매장 앞에 단속 카메라 있다. 잠깐 정차도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정관장이나 이런 홍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첫 구매할 때는 한 30분 걸리지만 재구매는 되게 빠르게 하거든요. 근데 뭐 김밥집, 햄버거집 그렇죠. 이렇게 좀 포장하는데 그래도 10분 가까이 걸리는 데들은 카메라 있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냥 먹어야지 하다가도 카메라 보이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당연한 건데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유턴 신호가 없는 건 저는 비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막 운전하고 가다가 건너편에 김밥집이 보였어요. 김밥 사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유턴이 안 돼요. 유턴이 안 돼서 그냥 가다가 집까지 가요. 그러니까 퇴근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항상 옆에 우리 집 가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 내가 가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햄버거 집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유턴이 돼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과 네. 유턴이 안 돼가지고 저 멀리 돌아가는 거는 그날 구매를 하고자 해도 네. 할 수 있다 없다로 차이가 나뉠 것 네. 같아요. 그러다가 쭉 직진하다가 다른 햄버거 나오면 그냥 거기서 사갈 수밖에 그냥 없는 오늘 거거든요. 토스트 먹자 뭐 네, 이렇게 될 그렇게 수도 되는 있는 거고. 네. 마지막 그러면은 네. 그 신도시 상권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내가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A급 상권에 저기 2면, 3면, 4면을 찾아 들어가거나 권리금이 없는 데를 아니면 신도시 상가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신도시 상가는 아파트가 입주를 했다고 해도 주변이 다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거든요, 사람이. 저는 권리금이 없다고 신도시 상권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내가 다른 데서 장사를 하든 다른 일을 하다가 차라리 신도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돼서 입주가 한 80% 90% 찼을 때 차라리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한 3년 정도 신도시 상권에서 장사가 안 된 채로 버티기라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게를 쳐다보고 싶지 않은 지경이 되거든요. 지쳐서. 맨날 레미콘 차 왔다 갔다 하는 거 쳐다보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쯤 권리금을 받고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입주가 끝나갈 때쯤 가게들이 한 번씩 손바꿈이 나거든요. 나는 그냥 그때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꿀팁은 이겁니다. 비가 오는 날 주말 9시 이후에 자리 잡은 신도시 가서 담배 피는 사장님이 나오시잖아요. 그거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인수할 마음이 있다고 권리금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은 확률 높아요. 진짜 확률 높아요. 권리금이 확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우체통 한번 보시고. 배현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글 적어줬었어요. 상권 분석은 유동인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템의 고객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상권 후보지의 내 고객층이 이용하는 업종을 분석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100번 동감합니다. 배현 대표님과 같은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치가 절하된 공시를 먼저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유효 타겟을 예측한 다음에 맞는 아이템을 반대로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창수들은 아이템을 결정을 다 해놓은 다음에 내가 가까운 데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점포를 개발하면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경험을 이렇게 나눠준 우리 배은 대표님께 진심으로 구독자들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물건은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든 물건은 무조건 있는데 내가 발품을 좀 덜 팔고 내가 좀 귀찮아서 그냥 타협을 하는 거지 물건은 어디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발품 팔고 많이 알아보시면 좋은 물건은 무조건 나오니까 발품 많이 파는 게 답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바이.